안녕하세요, 스탠골쇼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트랙맨 스튜디오에서 연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트랙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샷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 클럽은 6번 아이언입니다. 약간 밀렸어요. 네, 트랙맨에서는 총 13개의 클럽 데이터, 6개의 런치 데이터, 그 다음 12개의 플라이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맨 위에 클럽 스피드. 말 그대로 클럽의 스피드입니다. 이 클럽 스피드를 측정하는 구간은 임팩트 구간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mph, mile per hour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보통 PGA 투어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이 보통 마일 퍼 아워로 통용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뭐 미터 퍼 세크도 있는데 트랙맨에서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 있는 설정 옵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클럽 속도가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기준점이라고 하기는 뭐예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7번 아이언으로 80마일 정도 아마추어 분들이 넘으면 그래도 내가 스피드 좀 난다 이렇게 자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내가 100마일이 넘는다 이러면 네, 장타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어택 앵글 보겠습니다. 어택 앵글은 뭐냐면은 내 클럽이 공으로 진입되는 각도예요. 이 비행기로 따지면 이륙과 착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저는 마이너스 4.6도의 어택 앵글을 냈는데 4.6도 땅으로 클럽이 떨어지면서 공을 쳤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드라이버를 어퍼 블로우로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플러스는 따로 플러스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양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택 앵글 같은 경우에는 클럽 스피드에 따라서 적절한 어택 앵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클럽 속도가 빠른 분들은 적은 분들에 비해서 어택 앵글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 클럽이 길수록 완만한 스윙 궤도를 갖기 때문에 좀 어택 앵글이 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치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 정도면 이렇게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때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1도 때다 그러면 내가 다운블로우가 조금 약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뭐 6도 7도 이렇다 그러면 너무 다운블로우가 강해서 찍혀 맞는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택 앵글.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클럽 패스예요. 이 클럽 패스는 여러분들 아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클럽이 공을 치는 방향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X축에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죠. 내 클럽이 타겟 기준으로 오른쪽을 향했으면 양수가 나오고요. 왼쪽을 향했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in to out, out to in을 표시하는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데이터 보면 클럽 패스가 3.2, 타겟보다는 3.2도 정도 오른쪽으로 클럽이 지나갔다, 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바로 다이나믹 로프트. 이 트랙맨 데이터 중에 다이나믹이 붙으면 실제 임팩트 때라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이나믹 로프트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임팩트 됐을 때 이 클럽의 로프트예요. 만약에 내 7번 아이언이 32도로 세팅된 클럽이다. 근데 그게 맞을 때 약간 핸드 퍼스트가 되고 뭔가 좀 더 손이 선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맞았을 때는 뭐 20 몇 도로 맞는다, 또는 너무 풀려서 30 몇 도로 맞는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손목이 풀리는지 아니면 잘 뭔가 일명 눌러치는지를 보려면 여기 있는 다이나믹 로프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역시도 클럽 스피드마다 조금씩 달라요.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 특히 뭐 프로들 또는 빠른 아마추어 분들은 로프트가 낮아도 공을 잘 띄울 수가 있지만 여성분들이나 힘이 좀 약한, 스피드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로프트가 낮다고 꼭 좋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한 탄도를 낼 수 있는 로프트가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보통 클럽 스피드가 75마일, 뭐 한 80마일 정도 되는 분들은 다이나믹 로프트가 7번 아이언 기준 25도 내외 정도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6번 아이언을 쳤는데 그보다 4도 빠진 21도로 괜찮은 로프트를 냈죠. PGA 투어 선수들 중에서 뭐 클럽을 잘 눌러 친다는 분들은 18도, 뭐 19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다이나믹 로프트가 너무 높게 나온다, 이게 풀리는 건가 해서 30 몇 도 막 너무 높아, 탄도가 너무 높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로프트 낮은 클럽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스윙 교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난 이 스윙이 좋아 하시면 로프트가 서져 있는 클럽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페이스 앵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이스 앵글은 여러분들이 구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페이스 앵글은 임팩트 때 내 페이스가 가리킨 방향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즉, 임팩트 당시에 저는 2.6도 클럽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을 뭔가 좀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럽 패스는 클럽이 지나간 길이에요. 내 클럽이 오른쪽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꼭 페이스가 열려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3.2도 클럽 패스가 오른쪽으로 향했지만 2.6도 페이스가 좀 열려서 아마 좀 오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세세하게 세목별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앵글은 내 클럽이 열렸냐 닫혔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옆으로 와서 스핀 로프트를 보겠습니다. 스핀 로프트는 뭐냐 하면은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 간의 격차라고 보시면 돼요. 핀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이나믹 로프트와 어택 앵글 사이에서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택 앵글 자체가 가파르게 들어갔는데 로프트가 누워 있으면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 로프트의 데이터가 쫙 늘어나겠죠. 반대로 드라이버처럼 10도짜리 클럽이 올라가면서 쳤다. 그럼 격차가 굉장히 적게 나요. 이런 경우에는 스핀이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런이 많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 이 둘 중의 문제로 이 스핀 로프트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할 때 난 왜 이렇게 스핀이 적게 나와? 하고선 로프트만 올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다운블로가 너무 약해. 그런데 로프트만 높인다고 하면 비거리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핀이 너무 적고 런이 많아 라고 봤을 땐 스핀 로프트를 잘 보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핀 로프트는 다이나믹 로프트와 어택 앵글의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볼 거는 여기 있는 페이스 투 패스입니다. 이게 스핀 로프트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 투 패스 역시도 이게 독단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교 데이터예요.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3.2도로 제가 오른쪽으로 스윙을 했는데 2.6도가 열렸어요. 2.6도가 열린 거의 기준은 타겟 기준이고요. 이 마이너스 0.6의 기준은 내 패스 기준입니다.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디플레인에 대해서 뭔가 설명한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타겟 방향보다 페이스가 열려 있더라도 이 페이스보다는 인투 아웃으로 치면은 궤도보단 페이스가 닫힌 거잖아요. 이게 보는 관점이에요. 타겟 기준으로 보면 2.6도가 열렸지만 내 궤도 기준으로 보면은 0.6도가 닫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여기 있는 그 데이터들의 비교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드로우성 스핀이 먹을 거고요. 이게 양수로 플러스 쪽으로 간다면 페이드성 스핀이 먹겠죠. 만약에 이제 내가 5도 깎아 쳤는데 5도 아웃 인으로 쳤는데 5도가 열려 있었다. 그러면 페이스 투 패스는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5도 인투 아웃으로 쳤는데 5도가 닫혀 있었다. 그러면 페이스 투 패스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 페이스 투 패스가 숫자가 커질수록 플러스로 커지든 마이너스로 커지든 커지면 커질수록 공의 커브는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줄로 볼게요. 스윙 플레인.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트랙맨 데이터에서 뭐 크게 많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내 스윙이 이루어지는 이 스윙의 궤도의 기울기를 이야기를 한 건데 스윙 플레인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봐보면 여기 있는 스윙 디렉션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스윙이 향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클럽 패스는 뭔데? 클럽 패스는 이 클럽이 공을 지나갈 때 궤도예요. 즉 뭐냐면은 이거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요. 스윙 궤도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한 궤도 안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치는 곳에서는 인투 아웃이 나오고요. 같은 궤도인데 올라가면서 치는 곳에선 아웃 투 인이 나와요. 즉 뭐냐면은 이 스윙 디렉션에 어택 앵글이 작용을 해서 클럽 패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기로는 스윙 디렉션은 내가 전반적으로 스윙이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반적으로 내 스윙 아크가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스윙 디렉션은 역시나 왼쪽으로 향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오른쪽이겠죠. 저는 오늘 0으로 잘 됐지만 이제 어택 앵글, 즉 이 똑바른 스윙 궤도 안에서 다운 블로우를 쳤기 때문에 약 3.2도의 인투 아웃 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윙 디렉션은 제가 레슨할 때 제가 참고를 하고 고객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 클럽 패스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옆에 보면은 로우 포인트 디스턴스라고 있죠. 내 스윙 중에서 가장 최저점이 어디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스윙 디렉션이 똑바로 돼 있었지만 그 똑바로 돼 있는 거의 최저점이 10cm나 앞에 있었다. 뒤에 있으면 B라고 나와요. 아마 after, before겠죠. 10.6cm 앞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된 스윙 아크의 최저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맞았기 때문에 클럽 패스가 인투 아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포인트는 여기 있는 어택 앵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6도의 다운 블로우를 쳤으니까 10cm 정도 앞땅을 쳤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뒷땅을 치면 B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임팩트 옵셋, 임팩트 하이트, 다이나믹 라이,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피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팩트 되는 그 위치라든지 그 다음 다이나믹 임팩트죠. 임팩트가 됐을 때 라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질을 파악하는데 뭐 당연히 뭐 필요하겠지만 스윙에 관련돼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볼 스피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볼이 런치된 스피드입니다. 저는 오늘 127마일이 나왔네요. 6번 아이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이 멀리 가겠죠. 볼 스피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이 스매시 팩터도 저 위에 있는 스핀 로프트나 페이스 투 패스처럼 비교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스매시 팩터는 정타율이라고 많이 뭐 생각을 하실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매시 팩터는 뭐냐 하면은 클럽 스피드 대비 볼 스피드예요. 즉, 내 볼은 클럽 스피드보다 1.39배 빨리 출발했다. 만약에 100마일로 쳤는데 150마일로 출발했다? 1.5. 100마일로 쳤는데 100마일로 출발했다? 1. 즉, 내가 얼마나 고효율로 공을 쳤느냐예요. 웨지 같은 걸 치면은 슉 쳐도 이게 공이 위로만 가죠. 빨리 안 튀어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웨지는 뭐 1.01, 1.1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적기 때문에 맞는 순간 튕겨나가요. 그래서 뭐 많게는 1.5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기준을 내가 7번 아이언을 쳤을 때 한 1.38에서 1.4 정도면 잘 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2, 1.43 이렇게 나오면 볼 스피드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스핀을 조금 낮추게 만들기도 하고요.
좀 탄도 자체도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트라이킹이 좋아서 스매시 팩터가 높다라고 했을 때 스핀이 좀 덜 나오고 탄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뭐 클럽을 좀 바꿔본다거나 뭐 그런 걸 결정할 수도 있겠죠.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드라이버 제외. 드라이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옆에 있는 런치 앵글은 발사각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 맞아서 출발된 각도겠죠. 네, 런치 앵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예측했다시피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 이런 것들이 뭔가 런치 앵글에 좀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런치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럽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르고 그 다음 플레이하는 클럽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 7번 아이언 아마추어 기준 한 19도, 네, 18도, 19도, 뭐 20도 요 정도 19도 언저리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좀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기 때문에 내가 좀 고탄도를 쏜다 그러면 뭐 7번이 20도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스핀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런치 앵글이 낮다라든지 뭐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구질이 좀 이상하다라고 봤을 때 런치 앵글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뭐 아주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클럽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클럽 데이터가 틀어지면 얘도 틀어지는 거니까 클럽 데이터 먼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런치 디렉션입니다. 런치 디렉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이 런치된 방향이죠. 얘는 런치된 각도면 런치된 방향이에요. 2.7 오른쪽으로 2.7도가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런치 디렉션은 이쪽 위에 있는 페이스 앵글에 대부분 영향을 받아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 페이스 앵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아웃 투 인으로 치더라도 페이스가 열리면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너무 격차가 심하면 약간 클럽 패스 쪽으로 조금씩 공의 런치가 오기는 하지만 이 런치 디렉션은 어쨌든 페이스 앵글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궤도도 영향을 주지만 페이스 앵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옆에 있는 거는 스핀 레이트죠. 스핀량이에요. 그래서 네, 1분당 5,703바퀴를 돌았다. 네, 6번 아이언이. 이 스핀량의 적정값은 계산하시면 돼요. 5번은 5,000대, 6번은 6,000대, 7번은 7,000대, 8번은 8,00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 트랙맨에서 이 스핀을 측정할 때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이 공에다 음박을 붙이고 측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곳에 그렇게 음박이 붙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핀량이 적으면은 적을수록 런이 많고 공이 높게 안 뜨겠죠. 그리고 높을수록 공이 많이 뜨고 뚝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값이 있어요. 뭐 롱아이언이 스핀이 많이 나온다거나 숏아이언이 스핀이 적게 나오면 그 클럽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스윙에. 자, 스핀 엑시스로 가보겠습니다. 스핀 엑시스는 뭐냐면은 뭐 사이드 스핀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골프공에 사이드 스핀은 없습니다. 공이 옆으로 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백스핀이에요. 회전이 요렇게 됐는지 이게 공이 옆으로 돌지는 않아요. 물론 엄청 잘못 맞으면 뭐 옆으로 돌 수도 있겠지만 이 스핀이 되는 축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스핀이 비행기가 좌회전하듯이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우회전하듯이 돼서 이제 오른쪽으로 스핀이 먹어서 가는 거겠죠. 이게 바로 스핀 엑시스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결과적으로 볼이 출발을 해서 공이 날아가는 구질에 대한 데이터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커브는 내 공이 공중에서 얼마나 휘었냐예요. 그래서 1.4 레프트 미터, 1.4m 왼쪽으로 커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행해서. 그래서 이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격차인 페이스 투 패스가 크면 클수록 커브는 강해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높이겠죠. 제 6번 아이언은 총 32.3m까지 떴다라고 이제 보는 이 높이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캐리 있습니다. 내 공이 떠서 첫 번째로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 170m. 네, 저는 딱 정확하게 170이 나왔네요. 그리고 토탈은
구른 것까지의 거리인데 트랙맨에서 이 토탈을 계산하는 거는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겠지만 국내 골프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국내 골프장은 기후상 약간 습하고 그 다음 잔디가 좀 길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런이 확실히 덜 나옵니다. 페어웨이에서. 여기서 뭐 드라이버 치면은 캐리 210에 런 40m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경우는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맨에서 연습할 때는 이 캐리 거리 위주로 좀 체크를 많이 하시고 토탈 거리는 골프장마다 그리고 날씨마다 그날의 뭐 잔디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 이 사이드는 내가 6.7m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커브는 1.4m 왼쪽으로 휘긴 휘었지만 떨어진 데는 6.7m 오른쪽에 떨어졌다. 그리고 사이드 토탈은 6.7m의 캐리로 떨어졌는데 이 8m가 구르는 동안 0.2m가 더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건데 역시나 사이드 토탈은 한국 골프장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이드와 캐리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랜드 앵글이 있죠. 랜드 앵글은 뭐냐면은 공이 런치를 했으면 떨어지는 각도가 있죠. 그 떨어지는 각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지만 만약에 스핀이 너무 많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샤프트가 낭창낭창 거린다거나 내 타격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런치가 낮은데 확 떴다가 뚝 떨어지는 구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랜드 앵글이 뭐 40몇 도, 50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비거리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프롬핀, 그 다음 타겟 이 두 가지는 이 컴바인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모드에서 이제 제가 뭐 타겟을 정해놨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연습장 모드에서는 이 두 데이터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행타임 같은 경우에는 내 공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6.55라고 나와 있는데 6.55초 떠 있었다라는 거겠죠. 되게 탄도가 높은 분들은 더 높게 나올 거고 낮은 분들은 더 적게 나올 거죠. 그 다음 라스트 데이터 이건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전 데이터랑 뭔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까 몸 푸느라고 공을 하나 쳤는데 이 전 데이터에 대한 뭔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스코어는 역시나 컴바인 모드를 했을 때 이 점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습장 모드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트랙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너무 방대한 데이터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걸 조합하고 분석하는 저만의 뭐 노하우도 생겼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다른 선수들 데이터, 뭐 PGA 선수들, LPGA 선수들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 선수는 이런 데이터를 냈는데 공이 이렇게 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출을 하고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기준을 세우기 참 어려우실 텐데 구글에다가 PGA 투어 트랙맨 에버리지 또는 뭐 LPGA 투어 트랙맨 에버리지 검색하시면 그 투어 선수들의 에버리지 데이터를 트랙맨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 스피드에 맞는 쪽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7번이 한 70 중후반쯤 된다. 그럼 LPGA 트랙맨 데이터를 보시면 거기 있는 선수들과 그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아마 좀 분석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PGA 투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빠른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분석하면서 재미있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마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